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1월 8일 금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2021년 새해에는 금연하겠다, 금주하겠다, 네. 살을 빼겠다, 운동하겠다 뭐 이런저런 목표 다 세워두셨을 텐데 네. 거기에 하나 더 나트륨 줄이기를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 찌개, 장아찌, 김치, 라면까지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나트륨이 많이 함량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좀 짭조름해야 입맛이 당기긴 하잖아요. 이게 문제죠. 네. 이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뭐 위장 질환, 두통, 면역력 저하까지 부르고요. 아이들의 성장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선 나트륨 줄이기 우리가 실천을 해야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의외 식품에도 나트륨이 함량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소시지나 햄 같은 가공식품, 즉석식품, 그리고 냉동식품까지 나트륨이 많이 함량되어 있고요. 다이어트를 위해 먹는 이 다이어트 드레싱에도 소금과 또 설탕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식품을 구입할 때는 나트륨 첨가량 비교하기, 또 건강한 식재료, 제철 식품으로 정성껏 요리하기, 그리고 소금 대신 대체 재료 활용하기 꼭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밋밋한 맛을 잡기 위해서는 뭐 생강이나 레몬을 써주시는 것도 좋고요. 감칠맛을 위해서는 해조류나 또 버섯 말린 걸 넣어주시면 좋다고 하니까 맛과 건강 두 가지 다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나트륨 다이어트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일하 기상캐스터. 네, 강일합니다. 네, 오늘 아침 정말 춥습니다. 어제보다 더 춥게 느껴지는데 이 강추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 북극발 한파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태안을 제외한 충남과 대전, 세종에는 한파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아침 기온은 계룡이 영하 23.9도, 대전이 영하 17도로 어제보다도 기온이 떨어져 매우 춥습니다. 나오실 때는 가장 두터운 외투는 물론 모자와 장갑 등 보온용품도 같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서해안에는 아직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충남 서해안은 모레까지, 충남 북부 내륙은 오늘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충남 서해안에 2에서 7cm, 충남 북부 내륙에 1에서 3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충남 서해안은 흐리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천안 영하 10도, 공주 영하 9도, 대전 영하 8도로 종일 냉동고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한낮에 홍성 영하 10도, 보령과 서천 영하 8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모든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은 앞바다에서 3m, 먼바다에서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추울 때는 이렇게 따끈따끈한 네. 뭐 찌개류라든지 국을 먹으면서 우리 속을 좀 이렇게 데워주는 게 필요한데 네. 그래서 음식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해외에 나가서 메뉴판을 보면 그 나라 사람들의 모국어뿐만 아니라 네. 외국인들을 위해서 영어로 그 음식 표기가 돼 있잖아요. 네. 예. 그런데 우리나라 식당에서도 그런 메뉴판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번역된 걸 보면 좀 갸우뚱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죠, 예. 육회를 식스타임, 그리고 곰탕의 경우에는 곰을 동물 곰으로 생각해서 베어탕으로 적혀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뭐 웃으면서도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요. 이제는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한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푸드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조리법과 맛 그리고 뭐 다양한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공식적인 음식명 외국어 번역 표준 표기 기준을 만들고요.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린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K푸드가 더 널리 알려질 일만 남았네요. 그래요. 네. 자랑스러운 우리 K푸드가 승승장구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가족 여러분과 사진 사연 이렇게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한식이 좋다 K푸드 열전이라고 정했는데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음식, 맛있는 음식들 사진 사연으로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금요일 첫 소식 문화 나들입니다.
오늘은 한 곳에서 열리는 2개의 전시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 차곡차곡 쌓아 올린 지역 예술에 대한 긍지, 또 하나둘 만들어갈 지역 예술의 희망,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과거와 또 전시가 진행되는 현재, 앞으로 펼쳐질 예술의 미래까지 다 함께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맞아요. 좋은 접근법인데 네. 자, 지역 예술을 한 장소에 옮겨뒀습니다. 대전 뮤지엄 오브 아트, 약자로 DMA인데 대전 시립미술관으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대전 한국화의 깊이를 담은 전시, 그리고 지역 미술의 내일을 담은 전시. 지금 다양한 세대의 작품을 소개하는 2 전시가 펼쳐지고 있다. 대전 시립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는 각기 다른 작품의 매력에 빠져보자. 지역 미술의 연대를 보는 듯한 특별한 2 전시가 열리고 있는 대전 시립미술관. 신구 작가들의 이채로운 작품을 동시에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대전의 중견 작가들이 참여한 한국화 전시회 먹의 시간. 한국화의 기본 소재인 먹으로 작품의 다양성을 포괄. 강구철, 강규성, 김송열, 박능생, 윤여환, 이재호, 이종필, 정명희, 정황래, 조평휘, 허진관 11인의 작가가 함께한다. 먹이라는 것은 한국화의 대표 소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먹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그 깊이가 깊어진다고 합니다. 먹의 시간이라는 그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먹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이와 그리고 작가들이 쏟아붓는 시간, 그리고 드디어 먹을 주목할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제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전시는 우리 미술 역사의 한 획으로 기억될 시간이다. 한국화 고유의 감성과 아름다움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자 하는데, 먹으로 표현된 한국화라는 공통 분모 아래에서 각자의 시간이 만든 연륜이 담긴다. 중심축이 되는 분들로 이렇게 구성이 된 것이 후학들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다양한 작업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건 보시는 분들이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명희 작가의 작품은 수묵 랩소디 시리즈. 궁중악기인 편경을 묘사하며 소리와 먹빛을 담아 자신만의 조형 언어로 담았다고 전한다. 금강을 오래 그리는 동안에 금강의 물결이 빛에 이렇게 작용을 해서 서로 대지를 흐르는 그런 웅장한 그런 소리가 편경 16개의 소리에 뭉친 화음처럼 들리고, 그 강의 영원한 지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는 감정으로 표현해 보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표현을 담은 전시관 안에서 동양적 사실주의를 그린 섬세한 손길이 특히나 두드러진 그림. 윤여환 작가의 작품이다. 염소나 양은 그 옛날 자신의 몸을 통째로 태워서 속죄의 제물이 되기도 하였고, 또 버려진 불모지를 새로운 생성의 땅으로 바꿔가는 유목문화의 속죄 양이기도 하였던, 말하자면 죽어야 사는 창조적 사유 개념이죠. 그것은 참된 자아를 찾아 새로운 삶을 탐구하는 사유적 성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먹의 시간 전시관에 담긴 특이점은 참여 작가들이 김정희의 세한도를 각기 다른 해석을 통해 나름의 방법으로 재현했다는 점이다. 조선시대의 문인인 김정희 선생의 작품으로 제주도의 유배 시절 제자 이상적이라는
그 제자만이 이분을 잊지 않고 계속 책도 구해다 주고 하는 그런 우정을 잊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고마움을 표하고자 그렇게 그림을 그려준 것이 바로 이 세안도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어려운 시기에도 변하지 않는 우정, 의리를 대표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작품 속에서 있는 새들이 이렇게 세상으로 나와서 추위를 이기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세상이라는 것을 그림에서는 먹과 그 옆에 신문지를 꼴라주 해가지고 시대적인 상황의 변함을 그래도 보여서 먹으로 그렸지만 현대적인 작업을 하는 초목과 건목을 가지고 이 모노톤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다양성, 그 다음에 그 변하지 않는 잎사귀의 그 싱싱함, 뭐 이런 것을 세안도를 생각하면서 한번 표현해 본 겁니다. 이런 시기에 전시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인사를 전합니다. 많은 훌륭한 작가분들과 전시를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시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내 이야기를 그 땅에 남은 사람들한테 들려준다는 거, 그것 자체가 나에게 어떤 치유의 경험, 치유의 감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쌓여온 세월, 그리고 자연으로부터 쌓여온 세월을 현재라는 경계선 위에 서서 바라보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 작업 중 가장 규모 있는 큰 설치 작업을 전시하게 되는 좀 기쁩니다. 이번에는 6인의 신진 작가들을 만난다. 청년 작가를 위한 대전 시립미술관의 프로젝트 넥스트 코드전이다. 네, 넥스트 코드는 대전 충청 지역의 청년 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그들에게 창작 활동의 전환기를 마련해주고 나아가 한국 현대미술계의 새로운 흐름과 담론을 제시하는 전시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발굴된 130여 명의 작가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도 활발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역 미술의 미래 주역을 만나는 전시관. 회화, 미디어, 설치 등 청년 작가들의 작품 세계는 다채롭다. 또 장르에 대한 일반적 관념을 깨고 통통 튀는 예술혼을 담았다. 코로나 방역 지침 준수에 따라 시간당 30명이라는 인원 제한을 두고 관람객을 받고 있는데요. 청년 작가의 재기발랄함이 담긴 작품들을 보기 위해 어린이부터 연인, 가족 단위의 다양한 관람객분들이 현장을 찾아주고 계시고요. 온라인에서 또한 반응이 뜨겁습니다. 중견 작가 전시의 연장선인 듯 먹의 감성을 잇지만 자신만의 현대 한국화를 표현하는 민보라 작가. 다양한 매체를 다루며 수집과 통제라는 키워드로 상상과 경험을 함께 채우는 박종욱 작가. 현재의 사물들이 2093년에 발굴된다는 이색 설정으로 사진 작업을 한 손샛별 작가가 함께한다. 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박종욱 작가의 컨카머 작품은 영어 컨트롤과 독일어 카머의 합성어입니다. 통제의 방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작가님 평소의 취미인 수집 활동과 작가님의 내밀한 기억, 특유한 상상력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이정식 작가는 하나의 텍스트가 영상과 설치로 연결되는 작업을 했다. 멀리서 보면 동화 같지만 자세히 보면 조금은 잔혹한 동화의 느낌을 표현한 설치 미술가 우한나. 그리고 기억을 가시화해서 현대사회에 물음표를 던지는 홍예림 작가까지 6인 6색의 작품이 펼쳐진다.
넥스트 코드와 먹의 시간,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 작가와 중견 작가가 함께하는 그 어느 때보다 뜻깊은 전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화, 설치, 서양화 등 다양한 작품들 감상하시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아티스트 토크 등 다채로운 전시 프로그램도 함께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미술관은 예술의 가치와 의미를 포괄한다. 중견 작가를 통해서 한국화의 굵직한 역사를 보는 전시 먹의 시간. 청년 작가를 통해서 여러 장르의 작품을 접해보는 넥스트 코드점. 지역 미술을 재조명하고 밝은 미래를 그려본다. 네, 대전 시립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2개의 전시를 만나봤습니다. 네. 뭐 2개의 전시 모두 전시 기간이 2월 14일까지니까 넉넉해요. 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 너무 궁금한데 못 가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요. 내 손 안의 미술관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전 시립미술관 너튜브 채널에 방문하시면요. 더 많은 작품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하죠. 그래요. 네. 이 전시를 좀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방법, 우리 제작진이 약간의 팁을 좀 전해줬는데요. 네. 제작 그 설명이 담긴 작품 설명이 담긴 영상을 보고 미술관에 가거나 미술관에 갔다 와서 이 영상을 보면 네. 좀 더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재미가 배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방문하시기 전에 사전에 전화나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전 시립미술관 소식 만나봤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죠. 2021년이 무슨 해인지 가족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경림 씨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네, 신축년 하얀 소의 해잖아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 보니까 예. 다음 영상이 소와 관련된 영상일 것 같은데요. 맞나요? 소가 네. 계속 나오는 건 아닌데 네. 물론 관련은 있습니다. 예, 어떤 사연이 담겼는지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2020년에 힘들었던 기억과 고생들 싹 씻어버리고 빨간 태양이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고픈 2021년. 제가 오늘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아마 그럴 거예요. 너가 왜 선물을 준비했냐? 이게 또 제가 97년생 소띠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특별한 선물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올해에는 고생 끝, 행복 시작되시라고 저의 응원과 정성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힘든 일은 멀리 사라지고 무슨 일이든 뜻대로 되길 소망하며 소띠 리포터가 행운 배달 갑니다. 논의 가을 거지는 진짜 끝났는데 정초부터 바빠 보이는 한 사람.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이건 나뭇가지 아닌가요? 지금 하고 계시는 게 뭐예요? 콧뚜레예요. 소에다 끼는 콧뚜레. 농촌에선 흔한 콧뚜레, 소의 고삐를 매는 데 쓰는 농기구인데요. 이걸 껴주면은 우리가 사람이 마음대로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끌고 다닐 수도 있고 힘이 크니까. 그런데 요즘도 소로 농사 짓는 집이 있나요? 집집마다 트랙터 쓰는 시대에 이건 만들어서 어디다 쓰시게요? 옛부터 이제 그 전통이라는 게. 그래서 소는 그 모든 일을 해준다고 해갖고 집안에 이제 걸어놓으면은 좋은 일 있다는 뜻이죠. 재료는 강원도 산속에서 직접 채집해온 참다래 나무. 이렇게 푹 삶으면 껍질이 호로로로로로 벗겨집니다. 와, 진짜 꿀팁! 물에 불려 유연해진 나뭇가지를 마르기 전에 둥글게 모양을 잡아주고요. 삐져나온 자투리 부분을 깔끔하게 잘라주면 기본 성형 완료! 예전엔 농촌에서 집집마다 이렇게 콕뚜레를 만들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대부분 민속 공예품으로 쓰고 있지만 전통대로 한쪽 끄트머리도 날카롭게 깎아줍니다. 암소나 큰 소를 끼기 위해서 이렇게 삐쪽하게 해놓는 거예요. 한쪽만? 네, 한쪽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탁 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한쪽에 삐쪽하게 해놓는 거예요. 콧뚜레를 깎는 일도 낫으로 일일이 수작업. 겉보기엔 간단해 보이는데 들어가는 정성이 상당하더라고요. 이렇게 1차 작업을 마무리한 후엔 한 달 정도 건조해야 합니다. 잘 마르고 나면 사포로 문질러 반질반질하게 연마해 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맨손으로 만져도 가시에 찔리지 않고 부드럽겠죠? 마지막으로 보기 좋게 광택제를 발라주고 애군을 막는다는 의미로 삼끈도 매줍니다. 어때요? 새해복이 절로 들을 것 같지 않나요? 열심히 만든 행운의 쇠콧뚜레. 제가 꼭 선물해드리고픈 분들이 있어 찾아갔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여전히 경기가 좋지 않은 춘천 지하상가. 오늘도 버텨내자는 마음으로 꿋꿋하게 가게의 문을 여는 이분. 국민이모 현희옥 사장님. 어떻게 뭐 요즘 뭐 장사 좀 괜찮으세요? 아, 여보세요. 그렇게 부르시면 곤란하겠죠? 아, 그쵸. 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네. 뭐 좀 예전과는 좀 다른 점이 많나요? 그러니까 제 24년 차거든요. 이런 경우 생전 처음이에요. 저 지난 크리스마스 시즌, 연말 시즌, 저 3일 연짝으로 이거 얘기해야 되나? 5,000원 팔았어요. 진짜 여기 앞에 문도 개시도 못하고 가신 분들 많을 거예요. 어머, 이거 네, 말도 심각해요. 안 네. 되는. 진짜 심각하네. 네. 그러면은 네. 올해가 이제 신축년 네. 21년인데 네. 혹시 뭐 또 21년에는 어떤 해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21년도에는 아마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서 모든 게 일상으로 돌아와가지고 예전에 그런 그 잘 됐던 그런 부분들을 좀 회복하는 한 해였으면 좋겠고요. 21년에는 정말 행복한 한 해가 또 됐으면 좋겠네요. 요게 뭐냐면은 올해가 또 신축년 소해해니까 신소해. 네, 콧뚜레입니다. 콧뚜레. 네. 기분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생기라고 선물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아유. 어떻게 받아? 여기 받아야 되는 거야? 코에다 끼는 거야? 뭐 왕관자를 이마에 뭐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역시 힘든 때에도 유머 감각을 잃지 않는 우리 이모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힘든 상황에 있지만 소상공인 분들 힘내서 아주 잘 극복해서 이렇게 좋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올해 신축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좋은 일 있을 거라고 저 믿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서툰 기타 소리가 들려오는 한 악기점. 마스크를 쓴 선생님과 제자가 1대1로 기타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 수업은 없나요? 코로나 때문에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모아놓고 할 수 있지만 네, 완전 1대1 레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에서도 조금 힘드신 점이 좀 있겠네요. 많죠. 사람을 많이 받을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2021년에는 네. 어떤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이 음악을 좀 배워가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좀 어우러지면서 잘 살 수 있는, 그리고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좀 더 다 잘 사는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콧뚜레를 직접 제가 오늘 만들어서 갖고 온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벽에다가 이렇게 걸어둬가지고 좀 좋은 기운들을 좀 뭐 많이 생겨라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네, 이게 또 우리 전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의미심장하네요, 진짜. 그래서 너무 좋네요. 이번 인테리어 효과도 만점. 사장님의 소망 꼭 이루어질 겁니다. 왜 우리가 안 된다고 이렇게 위축되어 있으면 정말 더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또 꼭 좋은 날이 오더라고요. 이번엔 저녁마다 늘어서던 줄이 사라진 곳. 춘천 대학가의 소극장을 찾아갔습니다. 강원도 최초의 상설 소극장으로 2019년 야심차게 문을 열었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작품을 예정보다 일찍 내리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 한 해가 좀 지나갔는데 어떤 한 해였을까요? 2020년이? 2020년이요. 하필 2020년에 코로나가 발병이 되고 저희도 이렇게까지 상황이 안 악화될 줄은 몰랐어요. 원래는 이제 배우들도 공연을 해야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런 공연을 보러 오는 관객들은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저희 극장도 좀 타격이 있을지 모르니 그냥 이번에는 조금 정리를 하는 걸로 하자 해서 좀 되게 큰 도약을 기대했던 해인데 그게 조금 무산된 게 많이 아쉬운 해였던 것 같습니다. 21년에는 약간 좀 어떤 한 해가 됐으면 한다 이런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2021년은 저희가 원래 목표했던 바가 춘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연극을 영화처럼 그냥 편안하게 볼 수 있고 뭐 커피 한잔 하러 갈래처럼 연극 한 편 보러 갈래? 이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좀 목표였어요. 조금 이 상황이 좀 진정이 되고 풀려서 다시 관객분들과 좀 공연으로 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와 관객들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날이 어서 빨리 돌아오길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관객 여러분, 우리 꼭 다시 만나요. 아무래도 문화예술은 생존과 직접 연계가 되어 있진 않다 보니 좀 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늘 그랬듯이 그런 안 좋은 악조건 상황 속에서도 항상 문화예술은 그 뜻을 항상 이어나가고 있었거든요. 다른 분들도 좀 꿋꿋이 좀 버텨서 어떻게 올해를 좀 잘 나고 다시 한번 문화예술로 좀 꼽히는 강원도 춘천이 되기를 좀 희망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여전히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2021년을 시작하며 새 소망을 품고 서로를 응원하는 사람들,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라는 여러분의 희망이 이 위기를 이겨내는 가장 큰 힘이 될 거라 믿습니다. 더 나아질 2021년,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21년에는 좋은 기운 팍팍 다 네. 받으시라고 곳곳을 다니면서 행운의 콧노래를 선물했네요. 네, 작년에는 참 많은 분들이 힘드셨는데요. 인터뷰를 통해서 그 어려움이 고스란히 드러나서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나눌 수 있어서 참 따뜻했죠. 그렇습니다. 네. 예. 아무튼 이 소는 좋은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행운과 수호의 상징, 그리고 풍요의 상징이기도 한데요. 올해는 정말 좋은 소식만 가득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나쁜 일은 다 사라지고 코로나19도 종식되고 네. 가족 여러분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한식이 좋다 K푸드 열전입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K푸드 워낙 많이 있으니까요. 네. 사진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자, 이번 순서 새해맞이 건강 프로젝트인데 네. 저희 제작진이 나름 야심차게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죠. 맞습니다. 날씨도 춥고 코로나19 때문에 야외 활동도 못하고 체육시설도 이용하기 어렵지만요.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건강을 위해서 몸을 좀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매주 이 금요일 이 시간 앞으로 3주 동안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어르신들의 체육 활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보시지만 말고 이 동작을 네. 함께 따라해 주시면 더욱 좋겠어요. 네, 평소 운동을 좋아하시는 개그맨 나경훈 씨가 어르신들의 운동 도우미로 나섰다고 하는데요. 각 분야 운동 전문가와 함께 한다고 합니다. 오늘이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행복한 장수 비결, 바로 운동 아니겠어요? 건강 100세 시대를 위한 어르신 체육 활동 지금부터 스타트! 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운동 도우미 나경훈입니다. 아무래도 겨울철이 되면 춥고 바람도 불기 때문에 야외 활동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게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체육시설 이용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강 100세 시대에 우리가 운동을 안 할 수도 없겠죠. 해서 무리하지 않고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출발! 예. 와, 무리하지 않고 즐겁게 운동하는 방법. 정말 요즘 같은 시기에 꼭 필요한 것 같은데요. 우리 어르신들이 아직 안 오셨네? 이거 오실 시간이 됐는데. 깜짝이야. 여기 계셨네. 오늘 함께 운동할 어르신들을 소개합니다. 평소에 어떤 운동 좋아하세요? 주로 요즘은 탁구를 즐기고 있습니다. 탁구 골프와 탁구를 사랑합니다. 저는요, 탁구와 바둑을 맨날 즐겨보고 있어요. 탁구도 좋아하고 네. 게이트볼을 좋아해요. 이렇게 평소에 운동을 즐기시는 어르신들 이렇게 만나 뵈니까 제가 더 기운이 나고 그리고 활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건강 100세 어르신 체육활동 스타트! 가시죠, 예. 이순신 종합운동장에 자리한 충남 스포츠 과학센터. 이곳에선 주로 지역 선수들에게 전문 체력 측정과 운동 처방 등 스포츠 과학 지원을 통해 우수 선수를 발굴하고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어르신들과 체육 활동을 하게 된다네요. 오늘 운동을 지도해줄 아산시 체육회 정다인 생활체육 지도자를 소개합니다. 자, 저희들이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좀 기대를 갖고 왔는데
이 연령대에 맞는 어떤 운동을 좀 배우면 될까요? 네, 오늘은 집에서 쉽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을 준비했는데요. 요즘 대세라는 홈트레이닝 많이들 들어보셨죠? 바로 운동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을 말하는데요. 운동은 참 좋지만 이제 적정하게 하지 못하면 몸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몸에 맞춰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준비해봤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홈트레이닝 지금 시작합니다. 이게 좀 앉으니까 편하긴 한데 이 자체로 운동인 건 아니죠? 네, 이 수건을 이용해서 운동을 할 거예요. 이 수건, 가만 있어봐. 이거 뭐 다 젖은 수건을 준대 뭐 여기 청소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요, 바닥에 수건을 깔고 깔고 청소하는 거예요? 바닥에 수건을 깔고 발가락 힘을 이용해서 집어 올리실 거예요. 이게 운동이 돼요? 네. 발가락에 이렇게 힘을 주시면 종아리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력 향상이 돼서 낙상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다인 지도자와 함께 처음으로 배워볼 동작은 바로 수건 끌어당기기. 먼저 의자에 앉아서 바닥에 수건을 펼칩니다. 그리고 발가락을 이용해서 수건을 접는 것처럼 당겨주세요. 발가락 근육을 자극해서 종아리 근육까지 자극해서 낙상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자, 다음은 수건을 들어 올리는 동작인데요. 발가락 5개를 모두 써서 수건을 잡고 위로 들어 올리면 됩니다. 이게 해보니까 발가락 여기서부터 힘이 쫙 전해졌고 이게 여기 탄탄해지는데요? 아니 근데 이게 꼭 젖은 수건으로 해야 돼요? 마른 수건은 안 돼요? 마른 수건으로 하시게 되면 잘 못 집으셔서 젖은 수건으로 하시는 걸 더 추천해드려요. 시청자 여러분도 지금 따라해보세요. 젖은 수건을 바닥에 펼치고 발가락 5개를 모두 써서 집어서 올리고 짚고 올리고. 실제로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생각이르다가 발 힘이 많이 들어가요. 발가락 힘이. 발가락도 힘이 들어가지만은 발목, 종아리까지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가족들끼리 이렇게 소파에 앉아갖고 끝에서부터 이게 집어서 전달하는 게임을 하면 저까지 가면은 아주 이게 온 가족이 운동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수건 한 장만 있으면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이 될 것 같네요. 가족이 함께하는 수건 돌리기 게임 추천합니다. 높이. 그러니까 웃으면서 이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운동도 되고 그렇죠? 재밌고요. 네. 또 이제 가족들하고 모여서 이렇게 하면은 운동도 되고 이 제가 해보니까 이 발가락에 힘이 주어지면서 이 허벅지까지 당겨지면서 운동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발가락에 힘이 당겨지면서 이쪽으로 오면서 길게 펴주시고. 자, 이번 동작은 수건 스트레칭. 먼저 양손으로 수건을 잡고 가운데 발바닥을 올려주세요. 무릎을 쭉 펴면서 들어 올리면 됩니다. 지금 함께 따라하고 계시죠? 상체가 너무 뒤로 숙여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이건 어디에 좋은 거예요? 종아리랑 뒤에 허벅지 뒤에 스트레칭이 되는 운동이에요. 자, 수건을 양손으로 쫙 잡고 쭉쭉 힘껏 늘려주세요. 시원하시죠? 이게 팔에도 힘이 많이 가네요, 이게. 팔에 힘을 많이 주셔야지 스트레칭이 조금 더 잘 돼요. 자, 다음은 편안하게 누워서 하체 근력 운동 해볼까요? 먼저 허벅지 앞방향 근력을 강화해 보겠습니다. 누워서 한쪽 무릎을 직각으로 세우고 반대쪽 발끝을 세워주세요. 허벅지에 힘을 주면서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이게 허벅지 앞쪽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이에요.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무릎 아프신 분들이 해주시면 좋으세요. 이 상태에서 발끝 살짝 당겨주신 상태에서 허벅지에 힘을 주면서 천천히 들어 올리시면 되세요. 들어 올리는 높이는 지금 세우신 무릎 정도만 올리시면 되세요. 이 동작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다리를 내릴 때 천천히 땅에 닿지 않게 해야 한다네요. 하루에 8번씩 3세트 정도 해주시면 좋은데 나중에 운동량이 늘어나고 하시면은 8회를 10회로 늘리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허벅지 옆방향 근력 운동. 옆으로 누워서 한쪽 다리를 45도로 들어주세요.
다리를 내릴 때 다른 발과 닿지 않게 주의하면서 들었다 놨다 반복하면 옆으로 됩니다. 일직선으로 누워주신 상태에서 팔은 편안하게 머리를 베시고 위에 있는 다리를 45도 정도 각도로 올려주시면 되는 운동이에요. 네, 천천히 올리시고 시청자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자, 천천히 올리고 천천히 내리고. 운동을 하면서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옆으로 누우셨을 때 최대한 일직선이 되도록 누워주셔야 되고요. 골반이 뒤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발을 들으셨을 때 앞이나 뒤로 빠지지 않게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허벅지 안쪽 방향 근력 운동. 옆으로 누운 후 위쪽 다리를 무릎 앞에 세우고 아래쪽 다리 발끝에 힘을 주세요. 몸쪽으로 당겨서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면 됩니다. 다리를 내릴 때 땅에 닿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이 받침대는 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릎을 구부리실 때 잘 안 구부려 주시는 분들은 집에 있는 베개나 쿠션을 무릎에다 대놓고 하시는 게 더 편하세요. 발끝을 몸쪽으로 살짝 당겨주신 다음에 발을 위로 올려주시면 되세요. 옆으로 누워서 잘 따라하고 계시죠? 절대로 무리하지 마시고 가능한 만큼만 움직여주세요. 천천히. 네, 좋습니다. 이번엔 허벅지 뒤쪽 방향 근력 운동 해볼까요? 엎드린 상태에서 한쪽 발을 천천히 올립니다. 무릎은 최대한 펴주시고요. 편안하게 머리 베고 엎드리셔도 돼요. 편안하게 엎드리신 상태에서 발끝도 똑같이 몸쪽으로 살짝 당겨주신 상태에서 천천히 올려주실 거예요. 이 동작은 골반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게 주의하면서 천천히 반복하면 됩니다. 양쪽 발을 번갈아서 한 번씩 올렸다 내렸다.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게 최대한 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저는 뭐 이게 홈트레이닝 그래서 뭐 동작도 크고 그럴 줄 알았더니 정말 간단하게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네요. 네,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좀 거창한 게 많긴 한데 어르신들 연세에 맞게 이러한 운동을 꾸준하게 해주시면 근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쉽고 재미있는 어르신 체육 활동, 근력 강화 홈트레이닝을 알려주실 두 번째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충남체육회 스포츠과학센터 이청규 선수 트레이너. 우리 어르신들이 다른 건 다 좋은데 근력이 자꾸 좀 빠진다. 그래서 오늘 이 운동이 우리한테 정말 좀 만든 운동인 것 같거든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근력이 빠지다 보니까 근력을 보강하시면 훨씬 편하실 겁니다. 첫 번째 동작은 날개뼈로 원 그리기. 양손을 어깨에 올리고 팔을 돌린 후 팔꿈치를 아래로 당기면서 이 모아주세요. 운동을 꾸준히 하시게 되면 목, 어깨 등의 그 뻐근함과 통증이 많이 감소되는 운동입니다. 집안에서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시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편하게 양손을 어깨에 올린 상태에서 팔꿈치가 귀를 스치듯이 가볍게 올라가서 내릴 때는 팔꿈치가 겨드랑이에 쭉 붙는다는 느낌으로 뒤로 쭉 날개뼈 아래로 당기면서 모아주는 동작으로 천천히 호흡은 올릴 때 들이마시고 내릴 때 후. 자, 숨을 들이마시면서 양손을 어깨에 올리고 내릴 땐 후 하고 숨을 길게 쉬면서 내려주세요. 날개뼈로 원 그리기. 꾸준히 하면 50견 예방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야, 요거는 뭐 잠깐 해봤는데도 굉장히 그 시원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머님 어떠셨어요? 예,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그랬는데요. 이걸 하니까 굉장히 시원해요. 가슴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 가슴이요? 네. 그래서 어깨도 시원하고 네. 등 쪽도 쫙 펴지는 기분이 나요. 네, 등이 펴지니까 정말 시원하시죠? 다음 운동은 준비물이 있는데요. 바로 의자입니다. 의자 끝에 걸쳐 앉으셔서 겉에 너무 또 끝에 걸쳐 앉으시면 위험하니까 살짝만 걸쳐 앉으셔서 다리는 어깨 넓이를 살짝 벌린 상태에서 가볍게 깍지 껴주신 상태에서 허리를 곧게 펴주시고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면서 허벅지 힘을 준 상태에서 그대로 하나, 둘, 2초 동작을 주시면서 천천히 일어났다가 다시 버티면서 천천히 1초, 2초 버티면서 앉아보시겠습니다. 그냥 앉게 되는데 이렇게 했다가 일어나는 것보다 내려갈 때 버티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하나, 둘. 자, 시청자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이 동작은 스쿼트를 하기 전에 미리 근육을 풀어주는 준비 운동이라는데요. 근력이 약한 어르신들은 절대로 무리하지 마세요.
이렇게 집에서 편하게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다 보면 근력 증강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미니 스쿼트는 조금 어려운 동작인데요. 기마 자세를 한 후 엉덩이를 들었다 놨다 반복합니다. 자세는 편하게 기마 자세로 숙인 상태에서 양 팔꿈치는 무릎에 대시면서 체중을 완전 무릎에 실어주세요. 이때 중요한 건 허리를 쭉 펴셔서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엉덩이만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이때 호흡은 엉덩이를 드실 때 후 내쉬고 내릴 때 들이마시면 됩니다. 자, 미니 스쿼트도 따라해 볼까요? 호흡을 내쉬면서 엉덩이를 올리고 다시 들이마시면서 엉덩이를 내려주세요. 허벅지와 엉덩이 종아리에 자극이 느껴지실 거예요. 넘어지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저도 지금 뭐 하면서 굉장히 이거 기억했다가 하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집에서 열심히 하면은 아주 신체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이를 먹으니까 이 몸이 막 이렇게 쪼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막 쪼그라드는 것 같았는데. 움츠러드는 것 같고. 예. 근데 동작 하나하나가 쫙쫙 피는 운동을 해서 앞으로도 그거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집에서 이렇게 쫙쫙 피는 운동을 하면 좀 펴질 것 같아요. 아니 쫙쫙 펴지니까 처음보다 키가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다음은 어르신 체육 활동과 관련된 건강 상식 Q&A. 집에서 홈트레이닝이나 근육 운동할 때 주의할 점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균형 감각이 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항상 낙상에 주의하셔야 되고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서 운동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운동의 시작과 끝에는 항상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부상 예방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근력 운동을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꼭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본인의 체중을 이용한 운동, 스쿼트나 팔굽혀펴기, 그리고 몸통 버티기와 같은 운동이 권장됩니다. 나이가 드니까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근육량이 줄어들면 건강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나요? 걸을 때 잘 넘어지죠.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그리고 근육의 감소는 우리가 체중에서 지방량을 빼면 제지방량이 되거든요. 그 제지방량의 감소를 가져오고, 이거는 기초대사량의 감소, 그리고 그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와요. 이렇게 되면 만성 질환인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이제 그런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죠. 그리고 최근에는 노인에게서 근육의 감소가 되면 치매나 심장이나 폐질환 같은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도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배운 동작을 함께 복습해 볼까요? 먼저 수건 끌어당기기, 발가락으로 수건을 짚고 올려주세요. 이번엔 수건 스트레칭, 양팔에 힘을 주고 쭉 당겨주세요. 허벅지 앞방향 근력을 강화하려면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반대쪽 다리를 천천히 올려주고, 허벅지 옆방향 근력 운동은 옆으로 누워서 한쪽 다리를 45도로 들어줍니다. 허벅지 안쪽 방향 근력 운동은 다리를 무릎 앞에 세운 후 아래쪽 다리를 당겨서 올렸다 내렸다 반복. 허벅지 뒤쪽 방향 근력 운동은 엎드린 상태에서 한쪽 발을 천천히 올리면 됩니다. 무릎은 펴주세요. 날개뼈로 원을 그릴 때 중요한 건 호흡. 팔을 올릴 때 들이마시고 내릴 때 뱉고. 의자 끝에 앉아서 천천히 일어난 후엔 3초 동안 버텨주세요. 기마 자세를 한 후 엉덩이를 들었다 놨다 반복하는 미니 스쿼트까지 복습 끝. 건강한 장수 비결. 결코 어렵거나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간단한 동작으로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어르신 체육 활동. 쉽고 재미있게 배워본 홈 트레이닝 어떠셨나요? 건강 100세 시대를 향한 어르신 체육 활동은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이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 활동 첫 번째 시간으로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동작들 따라해 봤습니다. 네.
요즘에 뭐 홈 트레이닝, 홈트 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네. 어르신들도 이 화면 보면서 이 홈트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화면 보시면서 좀 많은 분들이 따라 해주셨을지 궁금한데요. 네. 뭐 어깨 돌리기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으니까 한번 꾸준히 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해보니까 좀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이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 활동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이라 더욱 좋았습니다. 네. 뭐 동작 하나하나 크게 어렵지 않고 어떤 도구나 장비를 꼭 구입해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평소에 네.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경립실도 네, 너무 싫어하죠. 화면 보면서 몇 가지 동작은 따라해 봐야겠다 네. 이런 게 있었죠. 좀 키가 살짝 커져 보인다라고 하는 그 등을 펴는 동작? 이건 아주 간단하면서도 그렇죠. 뭐 어렵지 않으니까 저희도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네. 시원하거든요. 그래요? 꼭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미니 스쿼트도 자세가 잘 나오시더라고요. 정말 저는 그 평소에 네. 미니 스쿼트 수시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일단 이렇게 미니 스쿼트 자세를 네. 취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저도 모르게 안녕하세요. 인사도 안녕하세요. 잘하게 되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더욱 겸손해질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올 한해 더욱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미니 스쿼트 수시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예. 근데 조금 주의하셔야 할 점이요. 뭐 나의 체력과 근력에 따라서 무리 없이 차근차근 하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방송 보시면서 함께 꾸준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강혜랑 기상캐스터. 네, 오늘 아침 집 밖을 나서기 두려울 정도로 날씨가 춥습니다. 북극발 한파가 절정에 달했는데요. 태안을 제외한 충남과 대전, 세종에는 한파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아침 기온은 계룡이 영하 22.1도, 대전이 영하 16.9도로 어제보다도 기온이 떨어져 매우 춥습니다. 나오실 때 가장 두터운 외투와 함께 모자와 장갑 등 보온용품도 함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서해안에는 아직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충남 서해안은 모레까지, 충남 북부 내륙은 오늘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충남 서해안에 2에서 7cm, 충남 북부 내륙에 1에서 3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충남 서해안은 흐리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산 영하 9도, 대전 영하 8도, 논산 영하 7도로 종일 냉동고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한낮에 홍성 영하 10도, 보령 영하 8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모든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은 앞바다에서 3m, 먼바다에서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 한식이 좋다, K푸드 열전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3777번님, 지글지글 불판 위에서 고기 굽는 냄새란 네. 정말 끝내주죠. 상추쌈에 마늘, 고추, 쌈장 넣고 쌀밥에 삼겹살 올려 먹습니다. 와. 남은 고기에 볶음밥까지 비벼 먹으면 배가 든든해지죠. 저 말씀에서 그 맛이 상상이 되니까 더 배고파지네요. 그렇죠. 일단 네. 그 지글지글 그 불판 위에서 고기가 구워지는 그 소리만 들어도 네. 침이 가득 고이죠. 일단. 그러니까요. 정말 먹고 싶습니다. 네. 8144번님, 저희는 주말이 되면 부침개를 해 먹어요. 아직 매운 음식을 못 먹는 아이들은 부추 부침개를 먹고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신랑은 김치 부침개를 먹곤 합니다. 부침개 그래요. 좋죠. 좋죠. 예. 네. 여기에 딱 동동주 한 잔만. 딱한 잔만. 예,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 딱 한 잔. 잔만. 네. 예, 살짝 곁들여주면 더욱 감칠맛 나는 부침개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예. 3714번님.
오징어 몸통 안에 볶음밥을 넣어 오징어 순대를 만들어 먹었는데 네. 정말 맛있습니다. 남편이 정성 들여 만들어줘서 더욱 맛있었답니다. 남편 맛있게 해줘서 고마워. 와, 남편분이 예. 해주셨네요. 그러니까요. 이 오징어 순대 정말 좋아한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 남편이 만들어줬다는 말씀에 네. 예, 살짝 먹고 싶지 않아졌어요. 예, 또 집에서 해달라고 봐. 네. 예. 해주셔야겠는데요. 아, 그러게요. 네. 예, 저도 좋아하는 건데. 7658번님, 돼지고기는 호불호가 별로 없는 육류일 듯한데요. 우리나라는 돼지고기와 된장을 넣고 푹 삶아서 만든 수육이 최고죠. 어제도 우리 집 저녁 메뉴로 올라왔답니다. 그래요. 수육까지, 네. 저 수육, 그 야들야들한 그 수육, 김치와 싸서 쫙 먹으면 아우, 네. 예. 다음 얼른 소개해드립니다. 네. 예. 7353번님, 우리 가족은 불판에 고기를 지글지글 구워 먹는 걸 좋아합니다. 네. 직접 키운 상추, 깻잎, 쌈에 마늘과 고추를 곁들여 먹으면 엄지척이죠. 돼지고기, 소고기 모두 맛있어요. 야, 네, 저처럼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네요. 그래요. 또 이렇게 가족이 함께 먹으면 더 맛있게 느껴지고 네. 우리 가족 여러분들 그 고기파, 네. 지글지글파가 많이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저처럼. 저도 좋아하는데요. 그래요. 네. 7813번님, 요즘 집에서 있는 시간이 늘면서 집에서 해먹는 요리도 다양해졌다고 생각해요. 단호박 안에 훈제 오리를 양념해서 넣은 후 찜을 했는데 맛도 훌륭하고 건강해지는 느낌이었답니다. 와. 단호박 안에 네. 훈제 오리. 이거 퓨전 요리인가요? 네, 저거 한번 해봐야겠어요. 그래요, 이거 괜찮네. 네. 단호박도 오리도 다 네. 몸에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4609번님. 성게알 미역국. 제주도 사는 동생이 성게알을 보내줘서 남편 생일에 성게알 미역국을 끓여봤습니다. 고소하고 시원한 맛 네. 최고였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 제주도 가서 한번 먹어본 적이 네. 있는데 이게 성게알이 뭐 한두 개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가득 들어있어서 먹을 때마다 정말 그 바다의 향이 입안 가득 퍼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아직 못 먹어봤는데. 네, 꼭 드셔보세요. 네. 3282번님, 온양 장날 포장마차에서 먹는 선지 해장국을 좋아해요. 빈혈이 심한 사람에게 선지가 좋다고 해서 장날마다 가서 어머님과 함께 먹고 온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날이 정말 추운 날 네. 선지해장국, 뜨끈뜨끈한 선지해장국 한 그릇이면 네. 속이 든든해지면서 좀 이 추위를 이길 수가 있죠. 네, 지금 저희에게 필요하네요. 그래요, 네. 선지해장국. 9965번님. 코로나가 없던 시절 친구들과 여행 가서 먹었던 삼겹살입니다. 그냥 고기를 불판에 구워 먹는 게 전부지만 함께 먹으면 행복해지는 음식이죠. 외국에서는 BBQ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바비큐 맞잖아요. 네, 이게. 그럼요. 9801번님, 요즘 제철엔 굴을 소개합니다. 굴은 회뿐만 아니라 굴찜, 굴무침, 굴젓, 굴김치 다양하게 쓰이고 있고 맛도 좋아 저희는 겨울만 되면 자주 여러 가지 해먹어요.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는 굴 드셔보세요. 그래요. 여러 가지 요리법으로 바다의 우유라 불리는 굴 많이 드시고 계신데 네. 건강도 더욱 좋아지셨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자랑스러운 K푸드 많이 만나봤는데요.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월요일 마을 탐구 생활, 금산 닥실마을을 찾아갑니다. 비단 물결이 굽이쳐 흐르다가 잠시 쉬어가는 금강과 남녀노소 모두에게 즐거운 생태 놀이터가 있는 곳, 동계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을 만나보고요. 마을의 보물인 금강 생태학습관, 천내 습지 그리고 청년하우스 등을 둘러봅니다. 월요일에 함께할게요. 네, 우리 지역에도 어제 많은 눈이 내렸었는데요. 뭐 큰 도로는 제설 작업이 돼서 눈이 다 녹았지만 네. 그래도 아직 이면 도로는 꽁꽁 얼어붙어서 미끄럽습니다. 운전하실 때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네. 또 보행할 때도 더욱 신경 써서 한 걸음 한 걸음 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야외 활동도 좀 삼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꼭 필요하시다면 옷도 따뜻하게 입어주시고 미끄럼이 방지되는 신발을 신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단이나 경사가 있는 곳은 좀 천천히 걸어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럼요. 예. 네. 자, 가족 여러분 모두 이번 주말과 휴일 무탈하게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